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던 저녁 골목에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 우물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였습니다. 아비아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어주던 제가 신자였습니다. 누가 장터에서 다투었다고 하면 아비아를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근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의 집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아비아는 언제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조용히 두세 마디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를 때는 아비아에게 가보라고.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그의 안에는 다른 바람이 일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는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허전함을 말로 꺼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접어넣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럴수록 가슴 한켠은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에서 자신만 살짝 비켜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사위성 근처 숲길에서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비아여, 오늘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물음을 받으신다 하니 함께 가지 않겠는가? 아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정도 고민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도 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 외로움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집에 등을 끄고 숲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행처 마당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인사를 올리고 둘러앉았습니다. 아비아는 사람들 뒤쪽에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다가 아비아의 얼굴에 시선을 머무르셨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이여, 그대의 마음에는 요즘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뜻밖의 부름에 아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큰 재앙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깊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늘 들어주는 쪽에 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이 마을에서 제 마음만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가에는 조용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비아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털어놓는 것조차 미안합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이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조용히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놓인 작은 등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비아여, 저 등잔을 보느냐? 등잔에는 잔잔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당을 오고 갈 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나무와 사람들의 얼굴일 것이다. 등잔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지만 누군가 일부러 보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어두운 길을 돌아갈 때 발밑을 비추는 것은 결국 저 작은 불빛이 아니더냐. 아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다른 이들의 마음을 비추는 등잔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에게 와서 마음을 풀어놓는다. 그대의 마음은 그 그늘 속에 서 있었다. 아비아여,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끼는 괴로움은 마음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다른 사람들만 비추어온 이들에게서 자주 일어난다. 그대가 다른 이의 말을 들어주듯 이제는 그대 자신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아비아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서툽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약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흙에 작은 원을 하나 그리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이의 마음을 들어줄 때는 이만큼 넓은 자리를 내주지 않느냐.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는 이만큼의 자리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누구에게 기대느냐 보다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자리가 어느 만큼인가에 따라 더 깊이 상처 있거나 쉬어간다.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나는 외롭습니다 하고 한번 말해본 그대의 용기는 벌써 마음속에 작은 자리를 낸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라는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아비아의 가슴에서는 따뜻함과 서글픔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힘들다 라는 말을 온전히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먼저 떠올렸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묵은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비아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나의 마음도 누군가의 이야기만큼 소중하다고 인정해보자고. 집에 도착한 그는 방 안에 작은 등잔을 하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들은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머물러 있다면 그 마음을 모두 사소한 고민으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남들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숨과 마음을 향해 수고했다 고맙다 하고 조용히 말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처음 켜는 등잔불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된 물동이와 보이지 않는 수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흙집 마당에서 아난디카라는 여인이 조용히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과 남편의 발자국 소리로 가득하던 마당은 이제 바람에 이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먼 도시로 떠나 살고 있었고 남편은 장터와 밭일로 늦게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난디카의 손은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닦고 고치느라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도 공허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평생 한 일이 무엇이 남았을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병든 부모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옷을 기었습니다. 누군가 울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고 누군가 아프면 밤새도록 약을 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손 안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들은 기억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 등잔대 위에 올려둔 작은 기름 등잔에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기름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난디카는 그 등잔을 바라보다가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신 숲속 수행처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몰랐는데 그냥 이 집에서 조용히 늙어가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말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난디카는 옷깃을 여미고 천천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속 수행처에는 이미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처 마당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고개를 드시고 그녀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먼 길을 걸어온 이는 누구이냐? 아난디카는 놀라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아난디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옆자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느냐? 아난디카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돕고 이웃의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한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라져도 누군가 금세 제 자리를 대신할 것 같고 제가 한 일들은 금방 잊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더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물동이를 보아라. 아난디카는 고개를 들어 물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항아리처럼 입구가 조금 깨져 있었지만 안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람들이 저 물동이에서 물을 떠가는지 아느냐? 아이들이 목이 마를 때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신다. 밭에서 돌아온 이는 손과 발을 씻는다. 지친 이는 그 물로 얼굴을 적시고 다시 길을 나선다.
그러나 아무도 물동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갈증이 가시고 흙먼지가 씻겨 나가면 금세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저 물동이가 아니었다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른다. 그대의 삶도 오래된 물동이와 같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려보낸 물이 누군가의 갈증을 식히고 상처를 씻어주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지나며 이름을 잊지만 그 물이 적셔준 마음의 자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수고를 세는 일은 세상이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수고로 마음을 씻어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아주 조용한 방향이 바뀌어 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못 찾았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난디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물동이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비와 사람들의 손길이 그 속에 물을 채워준다. 그대도 더 이상 자신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나온 수고를 모두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마음에도 한 바가지 물을 떠주어라. 그대가 흘려보낸 물이 이미 누군가의 삶을 적셔왔음을 믿어라. 저 물동이가 흙먼지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듯이 그대의 삶도 이미 많은 발자국을 쉬게 해주었다. 아난디카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서러운 줄만 알았는데 정작 자신이 자기 삶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늦은 밤 밥을 지어 내놓던 날들. 아픈 부모의 이마를 씻겨주던 새벽. 완전히 허무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공허함의 결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난디카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행처를 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문간에 올려둔 등잔불이 아직도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아난디카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수고도 어쩌면 저 불빛처럼 누군가의 밤을 비추어 주었겠지요. 그리고 오래된 자신의 마음에게 조용히 인사하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평생 누구를 위해 애쓰며 살아왔는데도 내 몫의 고마움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서운하신가요? 남은 날들을 무엇을 위해 더 애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밤만큼은 누가 알아주었는지를 세는 대신 내가 건넨 물 한 바가지가 있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동안 애써 온 나 자신을 살며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과 오래된 수레.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흙길 옆에는 낡은 흙집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세나카라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젊은 시절 밭을 일구고 짐을 나르며 가족을 먹여 살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다리는 점점 약해졌고 얼마 전부터는 혼자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세나카는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부탁할 말이 있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물 한 그릇이 필요해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스스로 상을 더듬어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마루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버님이 밤새 뒤척이시더라. 괜찮으실까?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 뒤로 며느리의 조용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계시니 아이들도 참 좋아하잖아요. 세나카는 그 말을 들으며 안심해야 할지 더 미안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남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세나카는 몸이 조금 나아지는 날을 골라 아들이 장터에 나간 틈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속에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흙길 위를 여러 번 쉬어가며 걷던 세나카는 마침내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세나카는 숨을 고르며 조금 떨어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에는 오늘 어떤 짐이 실려 있느냐? 세나카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가족의 짐을 제가 들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걷는 것도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모시느라 더 힘들어질까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차라리 제가 없으면 저 아이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눈길을 숲길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한때 짐을 나르던 나무 수레 하나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저 오래된 수레가 보이느냐? 세나카는 고개를 들어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수레 위에는 얼마나 많은 짐이 실렸겠느냐. 곡식과 장작과 사람들의 짐이 실리고 또 실렸을 것이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싣기에는 낡고 약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수레에 무거운 짐을 올리지 않는다. 세나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저 수레 곁을 지난다. 아이들은 그 위에 올라앉아 놀기도 하고 늙은 이들은 길을 가다 그 수레에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른다. 짐을 나르지는 못하지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싶으냐? 무거운 짐을 실어야만 쓸모 있는 수레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누군가가 잠시 등을 기대고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싶으냐? 세나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끄러운 마음과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젊을 때에는 짐을 들어 올리는 힘으로 가족을 지탱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어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자리로 가족을 지탱하기도 한다. 사람의 사랑은 짐 하나 더 올리지 않는 데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기대어 보는 자리에서 자라기도 한다. 그대가 자신을 짐이라고 여기며 사라지려고 한다면 자식들은 어디에 기대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겠느냐. 세나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대를 위하여 한 그릇의 물을 길어오고 그대의 등을 쓸어줄 기회를 주어라. 그것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연습이 된다. 젊은 날 그들이 그대에게 기대어 살면서도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그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대가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마음을 닫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세나카의 가슴에서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늘 줄어들기만 하던 자신의 자리가 아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물 한 그릇을 부탁해 볼까 하는 마음도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부탁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 손길에 기대어 보는 연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나카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숲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흙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그의 그림자를 길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아이들이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세나카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이 조금 마르구나.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서로 먼저 가겠다며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세나카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온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될까봐 마음이 작아지고 있나요? 아프고 약해진 자신을 보며 차라리 사라져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보는 연습을 허락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도 괜찮았던 날들이 있었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맡길 기회를 천천히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얼굴을 그리워할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 끝 흙길을 따라가면 조용한 강가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 돌계단에 바라타라는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물결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라타의 옆에는 작은 꽃다발과 오래된 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천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결국 너를 보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어 가는구나. 몇 해 전 바라타는 사랑하는 딸 사리타를 잃었습니다. 사리타는 올해 알타가 이 강가에서 마지막 재를 띄웠습니다. 사라진 것은 몸뿐인데 바라타의 마음은 함께 뜯겨나간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그는 매일처럼 강가를 찾았습니다. 강물만 바라보면 어디선가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딸이 건강할 때 함께 걸어주지 못한 길들이 떠올랐습니다. 서툰 말로 마음을 밀어냈던 밤들이 기억났습니다. 괜찮다고만 말하면서 정작 괜찮지 않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봐 주지 못한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라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바라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사위성 근처 숲에 머무르고 계신 부처님께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품에 안고 천천히 흙길을 걸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무들 사이로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라타는 멀찍이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밤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느냐? 바라타는 꽃다발을 꼭 쥔 손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떠났습니다. 강가에서 마지막 불길을 보낼 때부터 제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미안하고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보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하는 생각이 밤마다 가슴을 찌릅니다.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강 쪽을 향해 몸을 조금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매일 찾는 강을 떠올려 보아라. 강물은 한 번도 같은 물결로 머무른 적이 없다. 어제 흘러간 물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강을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사리타도 그러하였다. 그대가 사랑하던 딸의 몸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흘러간 시간은 강물처럼 그대의 마음과 삶 속을 이미 지나갔다. 그 물이 지나가며 적셔준 기억과 마음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바라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을 바라볼 때마다 딸의 웃음과 울음이 함께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의 가슴에 남은 그리움과 미안함도 하나의 물결이다. 그 물결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마음의 강은 더 거칠어질 뿐이다. 다만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여라. 떠나간 이를 향한 마음은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을 이어갈 것인지는 지금 남아있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그대는 딸을 향해 해주지 못한 말이 많다고 했다. 이제 그 말을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라. 사리타에게 건네고 싶었던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오늘 만나는 이들의 얼굴 위에 살며시 얹어 주어라. 그것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헛되지 않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바라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그리움을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움이 일어날 때마다 숨을 따라 그 마음을 함께 바라보아라. 강물 위에 비친 달을 보듯이 조용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라. 그리움이 그대를 찢는 칼이 되게 하지 말고 살아온 세월을 비춰주는 등잔이 되게 하여라. 사리타가 그대 곁에 있었던 날들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의 빛으로 조금씩 다시 써 내려가 보거라. 그 말은 바라타의 가슴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만 바라보던 시선 한가운데에 작은 빛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품에 안고 온 꽃다발을 부처님 곁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리타야.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을 내가 오늘부터 다른 이들의 마음에 조금씩 나누어 줄게. 숲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라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강물 위에 부서지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다시 설 날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너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너와 함께 흘러간 시간을 조용히 어루만져 보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나요? 해주지 못한 말과 미안함이 뒤섞여 밤마다 가슴을 저리게 하나요? 오늘 밤만큼은 그리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시고 강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듯 조용히 함께 앉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떠나간 이가 남기고 간 따뜻한 순간들을 한 조각씩 떠올리며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길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귀 흙길에는 니아카라는 남자가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언덕 위에 새로 지어진 큰 집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니아카의 어릴 적 친구이자 사촌인 제아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높은 지붕,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니아카의 눈에는 모두 눈부셔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대체 뭐하고 산 걸까? 니아카의 집은 마을 안쪽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장터에서 장사를 해보려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쪽에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니아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누군가의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는 한참을 언덕 위 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웃 어른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속에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니아카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한 번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괜히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은 사치스러운 걱정이 아닐까?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니아카는 멀찍이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고개를 드시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니아카는 놀라 허리를 숙이며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찾지 못하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삶이 부끄럽습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사촌은 큰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작은 흙집에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 삶은 실패라고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갔는데 나는 대체 뭘 하며 여기까지 온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은 니아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처의 흙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길을 올 때 어느 쪽에서 왔느냐? 니아카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걸어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쪽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길로도 이곳에 오는 이들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산길을 돌아오기도 한다. 어떤 길은 돌이 많고 어떤 길은 진흙이 많으며 또 어떤 길은 그늘이 깊다. 그러나 모두 각자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도착한다. 모든 길이 같은 흙을 밟지만 같은 풍경을 본 것은 아니다. 그대의 길도 그러하다. 사촌의 길도 그러하다. 남의 길 위에 서 있는 풍경으로 그대의 삶을 재려하면 마음은 끝없이 모자라기만 할 것이다. 니아카는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말했습니다. 들판을 보아라. 어떤 밭은 봄에 먼저 싹을 틔우고 어떤 밭은 늦은 비를 맞고 나서야 겨우 싹이 올라온다. 씨앗의 크기와 흙의 깊이와 비와 햇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봄의 벼가 가을의 보리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왜 아직도 푸른 싹도 내지 못했느냐?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가을의 보리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의 때를 살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이제까지 누구의 계절을 빌려 자기 삶을 재어왔느냐? 니아카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촌의 집과 장터의 소문만 세어왔지. 내 밭에서 자라난 작은 싹들은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걷는 길이 남보다 늦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흙 위에서만 밟을 수 있는 자국을 남기며 걸어왔다. 남의 발자국과 자국의 모양을 맞추려 할수록 그대의 발은 점점 자기 길을 잇는다. 이제는 다른 이의 집 창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대의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거라. 그대가 이미 지켜온 것들 속에서 작은 빛을 하나씩 찾아보거라.
리라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초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흙길 위에서 가족을 먹이고 작은 밭을 지켜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남의 계절을 부러워하는 데에 마음을 다 쓰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계절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 숨을 따라 천천히 물어보아라. 그러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그대의 길이 조금씩 또렷해질 것이다. 리라카는 깊이 절을 올린 뒤 천천히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언덕 위 집은 여전히 크고 번듯한 집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에 조금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저 집은 저 사람의 길 위에 선 집일 뿐이구나. 나는 내 길 위에서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작은 밥과 내일 밭을 돌볼 힘을 지키면 되겠구나. 많이 낡았지만 오랫동안 손을 대며 지켜온 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길을 조금 더 단단히 닦아보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요즘 남의 삶과 자꾸 비교하며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시나요? 동창과 형제와 이웃의 집을 떠올릴수록 나는 무엇을 했나 싶은 마음이 올라오나요? 오늘 밤만큼은 남의 계절을 세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계절을 조용히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내 발이 밟아온 흙길과 지켜온 작은 자리들을 떠올리며 그 삶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또 참다가 굳어가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흙길 끝 작은 흙집 마당에서 데바사라라는 여인이 무랑아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데바사라는 어려서부터 늘 참는 사람으로 자라왔습니다. 부모가 다투던 밤에도 조용히 방 구석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시댁의 말과 남편의 거친 말도 거의 다 마음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할까 화를 내고 싶어도 웃는 얼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화를 내면 죄책감이 뒤따르고 참고 나면 억울함이 남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둘 수 없어 데바사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의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소리가 들려와도 마음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돌처럼 굳어버린 항아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데바사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속에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마음속에 굳어버린 것도 조용히 내려놓을 자리를 찾을 수 있대요. 그 말이 데바사라의 가슴에 작게 남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끝에 그녀는 새벽 동틀 무렵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는 장터를 다녀오겠다고만 말했고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는 조용히 합장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머리 위로 조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숲속 수행처 마당에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새소리가 잔잔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는 부처님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데바사라는 한동안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가슴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느냐? 데바사라는 손가락을 꼭 모았다가 펴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안이 흔들릴까봐 참았고 시집 와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참았습니다. 화를 내려 하면 제가 나쁜 사람 같고 참고 나면 마음 한가운데 돌이 하나 더 얹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픔도 분노도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속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가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자루를 보아라. 사람들이 주워온 돌이 오랜 세월 그 안에 담겨 있다. 처음에는 작은 돌 몇 개였지만 버리지 않고 계속 담다 보니 이제는 누구도 들지 못할 만큼 무거워졌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느냐. 화와 서러움이 일어날 때마다 말하지 못한 채 자루 속에 던져 넣듯이 가슴 속에 쌓아두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또렷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게만 남았다.
그대는 화를 없앤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안으로만 밀어 넣어 온 것이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돌을 없애야만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자루에 담지 말고 한 알 한 알 땅에 내려놓을 자리를 찾아야 한다. 어떤 돌은 강가에 가져가 물에 씻겨 흘러가게 하면 좋고, 어떤 돌은 길가에 쌓아둔 작은 탑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돌은 밭둑을 고여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돕기도 한다. 마음속 돌도 이와 같다. 그대가 참으면서 쌓아온 말하지 못한 마음을 전부 남에게 쏟아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계속 품고만 있다 보면 그대의 가슴은 점점 굳어져 숨이 오르내리는 길까지 좁아진다. 대바사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그대 안에 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라. 나는 괜찮다. 나는 화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덮어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이 무겁다고 솔직히 알아차려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숨을 따라 그 무게를 바라보아라. 숨을 들이쉴 때는 이 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쉴 때는 이 돌을 어디에 내려놓을지 조용히 물어라. 어떤 것은 오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한마디 털어놓는 자리로 옮겨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은 지금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의 경계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야 할 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모든 돌을 안으로만 밀어 넣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라.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를 하나씩 알아보고 내려놓는 삶을 살겠다고. 대바사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득 지난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날 선말에 웃으며 대답하던 얼굴 뒤에서 떨리던 손. 남편의 거친 말이 가슴을 후벼 팔 때 괜찮다고 말하며 밤새 잠을 설쳤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돌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또렷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이 안쓰럽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참고 견딘 마음을 꾸짖지 말아라. 그대는 그 나름의 최선으로 가족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다.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그대 자신의 가슴도 지켜줄 때가 되었다. 돌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돌을 딛고 일어설 자리도 필요하다. 대바사라는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저는 제 가슴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돌을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바사라는 오래된 돌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 아래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느껴졌지만 예전처럼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바사라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가 들고 온 돌 한 개만이라도 강가에 내려놓고 자야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참는 역할을 하느라 마음이 돌처럼 굳은 것 같으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나는 괜찮다며 다독이기보다 내 안에 쌓인 돌의 무게를 조용히 인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가슴의 무게를 바라보며 오늘은 그 돌들 중 하나를 어디에 내려놓을지 천천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늦게 아는 마음과 저녁빛에 물든 나무.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밭두둑 끝에는 아누라카라는 남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쪽 언덕 위로는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지만 아누라카의 발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낡은 삽자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늘 모든 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될까? 아누라카는 어릴 적부터 느린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먼저 눈치채는 일도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이해하곤 했습니다. 장터에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그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막연히 바라보다가 돌아가신 뒤에서야 더 곁에 있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결혼해서는 아내의 표정 속 작은 서운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 날들이 쌓였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조용히 말했던 그날 밤에도 그는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넘겼다가 몇 해 뒤 아내와의 사별을 맞이하고 나서야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누라카는 그때부터 스스로를 둔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한 발 늦게 깨닫고 한 번 더 늦게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밭을 매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만 했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는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을 수도 없이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았고 가슴 한가운데에는 자책이 두꺼운 껍질처럼 끼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누라카는 장터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위성 숲속 수행처에 머무시는 부처님께 많은 이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으러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누라카는 며칠 동안 그 말을 떠올리다 마침내 저녁 노을이 물든 길을 따라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는 나무들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주위에는 몇몇 사람들이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카는 한참을 멀찍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빛이 비치고 있느냐? 아누라카는 손을 꼭 모았다가 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늘 늦게야 깨닫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좋은 기회도 소중한 순간도 전부 지나간 뒤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후회가 늘 따라옵니다. 제가 너무 둔하고 어리석어서 자꾸만 인생의 적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느껴도 저 자신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늦게 아는 마음으로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가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처 근처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아누라카는 고개를 돌려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먼저 빛나는 잎이 있고 저녁 노을이 질 때에야 깊은 빛을 드러내는 잎이 있다. 어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늦은 계절에 열매를 맺는다. 먼저 피는 꽃이 전부가 아니든 늦게 물드는 빛도 그 나름의 깊이가 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는 늦게야 알게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래 바라보다가 늦게 물드는 나무와 같다. 아누라카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늦게 알아서 놓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덜 상처 주고 덜 후회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늦게 깨닫는 마음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땅 위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에는 나무도 제 몸을 지키느라 바쁘다. 그때는 땅이 얼마나 메마른지 잘 알지 못한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나무는 자신이 흘려보낸 물과 그림자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바라보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 말과 행동이 남긴 자리를 깊이 볼 수 있다. 늦게 아는 마음은 단지 둔한 마음만은 아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야 더 깊은 자리까지 비추는 마음이기도 하다. 아누라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이 마음도 헛된 것만은 아닌가요? 부처님의 눈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후회와 미안함은 이미 어제의 그대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징표이다. 그대의 마음이 둔하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찔림이 없었을 것이다. 늦게라도 아프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그대의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이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장면 속에 머물며 자신을 찌르는 데에만 쓰지 말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데에 써보아라. 그대가 늦게 깨달은 만큼 이제는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아누라카는 가슴 한가운데 오래 굳어있던 자책의 껍질에 작은 금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둔한 사람이라고 부르던 말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함께 묵직한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 노을이 더욱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누라카는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가지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어떤 잎은 그때까지도 마지막 빛을 깊게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늦게야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늘 한 발 늦게 깨닫는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나요?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둔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보다 늦게 물들어 더 깊어지는 나무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지나간 날들의 후회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하루가 무심히 흘러가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라자가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흙길 옆 작은 집 마당에서 사가라라는 중년 남자가 나무 대야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하루 농사를 마친 사람처럼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는 듯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사가라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해 뜨기 전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밭으로 나가 흙을 일구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짓는 날들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웃을 일도 울 일도 딱히 없었고 큰 불행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쁨도 기대도 거의 없이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떠올려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사가라는 사위성 숲속에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를 안고 찾아가 위로를 받았다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라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일도 없는데 무엇을 털어놓는단 말인가. 그날 저녁 집 마당을 쓸다가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희미한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한번 숲을 다녀와 보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가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무랑아리에 물을 채워두고 밥지를 쌀을 씻어 부엌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없는 동안 이웃이 와서 물을 쓸 수 있도록 작은 바가지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이는 길을 따라 사위성 숲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곁에는 몇몇 사람들이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한참을 멀찍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흐르고 있느냐? 사가라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큰 슬픔도 없고 큰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잠에서 깨고 일하고 먹고 다시 잠드는 날들이 이어질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무탈한 삶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 색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꿈을 품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점점 심해집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숲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나무 하나를 보아라. 사가라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다른 나무들 사이에 키도 작고 잎도 소박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떨어지는 셀 수 없는 작은 빗방울이 땅을 적신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눈에 남는 것은 큰 기쁨과 큰 슬픔 같지만 마음을 실제로 적시는 것은 작은 숨과 작은 선행과 작은 발걸음이다. 그대의 하루에도 그런 방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너무 조용히 떨어져 그대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부처님은 사가라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이곳으로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사가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랑아리에 물을 채우고 쌀을 씻어 두었습니다. 혹시 이웃이 물을 쓰거나 식구들이 깨면 바로 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빗방울이다. 누군가의 갈증과 허기를 막아줄 아주 작은 물과 곡식의 방울이다. 그대가 그 일을 할 때 마음은 아무렇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하루를 지탱한다. 큰 노래만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숨들이 모여 한 사람의 가슴을 움직인다. 사가라는 조용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방금 들은 말 안에서 그 일들이 조금 다른 빛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그대의 하루를 다시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오늘보다 한 가지 작은 빗방울을 더해 보려고 해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거나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한번 해주거나 밥을 지을 때 향기를 한번 깊이 맡으며 숨을 들이쉬어 보거나 그렇게 아주 작은 숨 하나를 의식하며 하루의 색을 하나씩 더해 보아라. 그대가 돌아가서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어느새 마음의 밭에 물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가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가운데 아주 옅은 색이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과 숨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음을 조금은 인정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가의 풀잎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그저 버틴 하루가 아니라 작은 빗방울 몇 개는 떨어뜨린 하루였구나. 그날 밤 사가라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던 공허함 속으로 아주 옅은 빛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특별한 일은 없는데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고만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짓기보다 아주 작게 떨어졌던 빗방울 같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오늘 내가 흘려보낸 작은 친절과 작은 수고와 작은 숨 하나를 조용히 떠올리며 그 마음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를 부드럽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남겨진 자국.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강가 근처의 한 마을에서 해가 기울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끝 흙길 옆 작은 집에서 바디아라는 중년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는 땅을 여러 번 훑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자국 하나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디아는 문득 멈춰 서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해 전 바디아는 믿고 지내던 친척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자고 손을 잡고 약속했지만 일이 잘 풀리자 친척은 약속을 바꾸고 바디아의 몫을 말 몇 마디로 지워버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바디아가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바디아는 그날 밤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인연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그 친척의 얼굴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훅 치밀어 올랐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문득 아직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디아는 장터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 건너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이 머무시며 사람들의 괴로운 마음을 들어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디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상처를 부처님께 보여드려도 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른 새벽 바디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물을 데워 가족의 아침을 준비해두고 아이들이 먹을 떡을 한 켠에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바디아는 한 걸음 한 걸음 옛 기억들을 밟으며 강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 하지 못한 항변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숲속 수행처에 다다랐을 때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디아는 한참을 멀찍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가슴에는 어떤 자국이 남아 있느냐? 바디아는 손을 모았다가 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오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자고 약속했고 제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자 제 몫을 지워버리고 저를 남의 눈앞에서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 마음을 안고 사는 저 자신도 싫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내쉬며 강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강가에 있는 돌을 떠올려 보아라.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해에 큰 돌 하나가 강물에 떠내려와 저 자리에 박혔다. 강물은 그 돌을 밀어내지 못했지만 흐르기를 멈추지는 않았다. 그대 마음에도 그런 돌 하나가 박힌 것이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깊이 부딪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그 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강 전체가 멈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 돌의 모양은 조금씩 달아간다. 돌을 없애야만 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디아는 조용히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저 풍경처럼만 보이던 돌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란 억지로 잊어버리겠다고 이를 악무는 일이 아니다. 그대가 당한 일을 옳다고 꾸미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상처를 안고도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하는 일이다. 나는 이 상처를 내 삶의 모든 말과 눈길 앞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돌이 박힌 것을 인정하되 오늘 내가 향할 방향을 다시 정할 것인지 묻는 일이다.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다만 이 상처를 안고 사는 나를 어떻게 대할지 정하는 일이다. 바디아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아직도 아픈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도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의 눈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대가 아직도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믿었다는 증거이다. 상처가 없었다면 그대 마음의 넓이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묻는 때가 되었다. 그대가 받은 상처의 모양을 닮은 말과 행동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그 다짐이 그대 삶의 새 물길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 보아라. 그래도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고.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언젠가 이 돌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바디아는 가슴 한가운데 오래 굳어있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처와 함께 걸어왔는지,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숨과 수고가 있었는지 처음으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그 앞에만 서 있지는 말아보자. 이제부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걸어갈지 나 스스로 정해보자 하는 조심스러운 용기가 가만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바디아는 강가의 돌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잊은 줄 알았던 상처가 문득문득 다시 아파오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 머무르고 있나요?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빨리 잊어버리라고 말하기보다 그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의 발걸음을 잠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슴속에 박힌 돌 같은 기억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어디로 걸어갈지 천천히 물어보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꾸고 싶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시골 마을의 저녁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갈 때 세나카라는 중년 남자가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하루 종일 일한 쟁기와 낡은 지게가 있었지만 세나카의 눈은 허공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오래전부터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화를 줄이고 싶다고, 가족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고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예전 습관이 다시 돌아왔고 그는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지금 나이쯤이면 마음도 삶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 하는 체념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위성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이 머무시며 많은 이들의 괴로운 마음을 들어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나카는 내 마음도 보여드려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해질 무렵 마당에 앉아있던 어느 저녁 세나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에 숲으로 가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집 안을 둘러보며 아내가 아침에 쓸 무랑아리를 채우고 아이들이 입을 옷을 가지런히 개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세나카는 집을 나섰습니다. 길가 풀잎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으며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숲속 수행처에 다다랐을 때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몇몇 이들이 고요한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새벽 안개가 나무들 사이를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한참 동안 멀찍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마음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나카는 손을 모았다가 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화를 줄이고 싶다고, 가족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고, 제게는 용기도 힘도 없는 것 같아 점점 마음이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놓인 작은 막대를 집어들더니 흙바닥 위에 곧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의 한쪽 끝을 보아라. 세나카는 막대가 닿아 있는 지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먼 끝에서는 크게 갈라지게 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큰 산을 옮기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발 한 짝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다. 그대는 늘 산을 옮기려 하다가 지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대가 내디딜 한 걸음의 방향만 바꾸어도 먼 날에는 다른 산을 보게 된다. 세나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며칠만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작은 방향마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눈길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대가 다짐을 했던 날들에도 발은 몇 번이고 다른 쪽으로 향했다. 다만 그걸 작다고 여겨 스스로 버린 것이다. 부처님은 막대로 다시 흙 위에 작은 점들을 찍었습니다. 이 점 하나가 오늘 한 걸음이다. 그대가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숲으로 걸어온 것도 하나의 점이다. 집을 나서기 전에 물항아리를 채우고 옷을 정돈한 것도 하나의 점이다. 내일부터는 그대가 바꾸고 싶은 것을 모두 꺾어버리지 말고 가장 작은 한 가지를 골라라.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볼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라. 세나카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늘 커다란 사람으로 단번에 달라지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지난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큰 강도 처음에는 작은 물길 하나에서 시작한다. 오늘 한 걸음의 방향이 내일의 강줄기를 만든다. 그대가 오늘 선택할 한 걸음이 전부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바꾸게 된다. 그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언젠가 그대의 삶도 조금씩 그 모양을 따라가게 된다. 세나카는 가슴 안쪽에서 아주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세나카는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일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한 걸음의 방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과 함께 한 발 한 발 흙길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세나카는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또 한 번 화를 참아보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오늘 저녁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보고 숨을 고르겠다고 정해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린 듯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단 한 걸음만이라도 오늘과 같은 방향으로 내딛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작아지고 계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커다란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의 방향을 떠올려 보시며 그 작은 방향이 먼 날에는 다른 풍경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슴에 놓아 두시길 바랍니다.